예, 두 번째 팀은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너제이는 그냥 이제 표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세너제이라는 표기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그 전체적인 표기법 같은 부분은 좀 제대로 지키고 가자라는 이제 방침을 사실 이 채널 시작할 때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샤크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팀은 제가 하키를 입문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강력한 팀에 소속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 로고부터가 위압감이 좀 아직까지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최근 몇 시즌을 봤을 때는 전혀 위압감이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느낌의 시즌이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샤크스, 지금부터 시작하는 샤크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지 않을까. 예,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내가 하키를 처음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새로운 세대와 같이 갈 수 있는 이 경험을 사실은 생각보다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지금 사실 샤크스를 응원을 하시면은 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완전하게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큰 강점이 있는 클럽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세너제이 샤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기 시작한 그 시절이라든가 지난 세대의 정말 최강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난 세대. 예, 그러니까 0506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이건 이제 한 세대를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한 15년 정도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거의 최강팀이 아니라 그냥 최강팀이었죠. 승수도 전체 1위, 그리고 이제 포인트도 1위, 그리고 이제 승점 획득률도 전체 1위에 이렇게 빛날 정도로 정말 최강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이 당시에 끌고 갔었던 선수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팀을 하나둘씩 떠나는 그런 그림이 됐고, 그리고 야심차게 영입을 했었던 일부 선수들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미래로 낙점을 했었던 선수들까지 기량 저하가 오면서 사실은 샤크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제가 응원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주축 자원들이 진짜 어린 자원들로 확실하게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부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셀러브린 선수 1라인 센터죠. 그리고 에클룬드 선수 1, 2라인 윙어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윌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2라인 센터 혹은 윙어가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샤키르 무하마둘린 선수 같은 경우에도 2라인, 3라인 수비 뭐 당장 올해부터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무하마둘린도 보니까 3월부터는 굉장히 이 경험치를 많이 그냥 팀적으로 먹여주는 그런 게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이제 이런 출장 시간이라든가 이런 역할 보장을 해주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무하마둘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1군의 중심 자원들로 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1군 진입이 유력한 자원들도 올해 뽑은 마이클 미사라든가 작년에 뽑았던 체렌 쇼프, 그리고 이제 퀸튼 머스티,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도 디킨슨이라든가 헤벨리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런 선수들이 당장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은 근데 이거는 좀 젊은 팀이면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카고도 이렇잖아요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카고랑은 또 조금은 왜 다르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대부분이 지금 GM,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 그리어 GM 체제에서 지명한 자원인데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GM이 지명한 자원들이 팀 중심 자원으로 딱딱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확실하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물론 이제 에클룬드는 이제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그리어 GM이 2022년부터 이제 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셀러브린이 작년이었죠. 에클룬드가 21년이었고, 이제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부. 그리고 무하마둘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 그리어 GM이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장이 그린 그림에서 젊은 선수들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좀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드래프트는 1년에 한 명 정도만 건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1년에 한 명 정도만 건져도 나쁘지 않는데
세너제이 샤크스 연도별 드래프트 자원 풀 시즌을 소화한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샤크스 같은 경우에도 쭉 지내면서 선수들을 많이 뽑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풀 시즌을 한 시즌이라도 정말 풀 시즌급으로 소화한 선수들을 집계를 내보면요. 2018년에 한 명도 없었고요. 2019년 픽 중에서도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2020년, 이거는 경기를 한두 경기 뛰었다라는 게 아니라 풀타임, 그러니까 정말 한 시즌에 한 70경기라든가 80경기 이상 뭐 이런 느낌으로 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없었어요. 2021년 한 명, 이게 에클룬드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 한 명, 2024년에 한 명, 이미 벌써 2023년, 4년에는 한 명씩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벌써 드래프트에서 이렇게 건진 자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올해부터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그림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샤크스의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팀을 지금 응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 성적, 뭔 소리야? 올 시즌 성적이 뭐야? 지난해 성적이랑 올 시즌 데스 차트 보고 넘어갈 텐데, 이거 잘못됐다. 숫자 좀 잘못됐죠. 20, 25가 아니라, 좀 잘못됐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잠깐만, 이건 고치고 갑시다. 죄송합니다. 요건 좀 고치고 갑시다. 50이죠. 50.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급하게 좀 만드니까. 20승 50패 12연장패 였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승점 획득률 31.7% 역시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퍼시픽 디비전 8위였었고요. 전체 시즌 208득점 꼴등. 그리고 이제 317점 꼴찌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사실은 지금 성적을 그렇게 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만약에 이제 뉴욕 레인저스 같은 팀이 이랬으면 정말 심각하죠. 그죠? 근데 뭐 템파베이 라이트닝이라든가 뭐 아니면 토론토라든가 이런 팀들이 이랬으면 심각한데 사실 샤크스는 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그죠? 지금 당장 뭐 올해까지는 이래도 괜찮습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건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뎁스 차트 보고 들어가시면은 뭐 저는 요런 느낌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에클룬드, 셀러브린이, 토폴리를 1라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이 이제 지난 시즌 초반부터 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 조합을 1라인으로 그냥 전면에 딱 내세워버리면은 2라인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힘이 확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은 분산하는 느낌으로 이제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셀러브린 옆에는 제프 스키너 그리고 쿠라셰프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쿠라셰프 같은 경우에도 좀 전체적으로 플레이메이킹, 공격적인 능력이라든가 수비적인 능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셀러브린이랑 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셀러브린이는 뭐 리그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투웨이 센터로서의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굳이 스키너를 붙인 이유는 역시나 스키너는 수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셀러브린이가 이 스키너의 부족한 활동량이라든가 수비적인 기여 같은 부분, 그리고 뭐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떠먹여주면은 결과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1라인에 스키너, 셀러브린이, 쿠라셰프를 조합을 했고요. 2라인에 에클룬드, 벤베리, 토폴리입니다. 사실 작년에 에클룬드, 벤베리, 토폴리 라인도 굉장히 성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7골 넣는 과정에서 1실점밖에 안 했고, 조합도 이제 꽤 가동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라인에 이제 요 그림을 어떻게 보면 좀 검증된 조합 같은 느낌을 가동을 하면서, 그리고 토폴리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30골 어쨌든 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토폴리도 좀 재밌는 게 어느 팀을 가도 참 이런 느낌의 스텔라인이 나오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뭐 샤크스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벤베리 같은 경우에는 2라인. 물론 이제 2라인, 3라인이 일단 이제 이렇게 등재는 됐지만 사실 샤크스가 작년에도 조합을 굉장히 많이 자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인에는 윌 스미스를 센터로, 요거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바클레이, 구드로 선수랑 가데트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미스 선수의 사이드킥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4라인은 뭐 자세한 설명을 생각을 하겠는데, 콜린 그라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괜찮은 성장치를 보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 4라인 수준에서는 좀 성장을 조금 한 자리를
뭔가 이제 너 잘하면은 한 자리 먹을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프까지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그렇게 공격진을 보시더라도 엄청난 특출난 경쟁력이 느껴지진 않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출난 경쟁력도 필요도 없고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좋지 않을까. 퍼라로 릴리그렌 이 조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샤크스에서 좀 굉장히 자주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퍼라로 릴리그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 오를로프 이번에 영입을 했죠. FA로 오를로프 영입을 했는데 무하마둘리랑 그 이제 오를로프 같이 이제 조합을 맞춰봐도 같이 러시안 선수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분 60초는 뭐야? 저도 오타입니다. 예, 19분 60초일 리가 없죠. 저 오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50초? 40초?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닉 레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웨이버 공시된 이후에 이제 샤크스가 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디랑 클링베리를 어떻게 보면 또 베테랑 좀 공격. 왜냐면 클링베리가 사실 이거를 배치를 한 이유도 레디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좀 이제 확실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물론 스탯라인이 예쁘진 않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성기라든가 퍼군반이라든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자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디 클링베리가 작년에 결국 에드먼턴에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던 거는 좀 공격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월먼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이제 요런 3라인 구축을 해봤고요. 올해는 아스카로프가 아마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스카로프가 일단 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보험적인 격으로 네덜코비치를 영입을 하면서 주전 백업 라인을 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샤크스의 요 앞 세대에 해당하는 선수가 결국은 블라식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커추어 그리고 헤르틀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헤르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내보냈고 그리고 커추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블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방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어쨌든 여기서라도 말씀을 드리고요. 샤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점 약점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올 시즌의 주목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사실 팀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가져가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또 팀을 다지고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그림 다 그려졌고 기본적으로 이제 색은 좀 입힌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색을 좀 더 어떻게 세부적으로 입힐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테랑 자원들을 트레이드를 하게 될 텐데 이 트레이드를 하면 리턴이 어떻게 들어오게 될 건지 이제 요거 일단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올해 물론 의외로 성적이 나도 나쁠 건 없죠. 냉정히 말씀드리면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젊은 자원들은 많이 축적을 했고 이미 이제 젊은 정말 팀의 핵심 뼈대가 될 자원들도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성적이 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이번 드래프트에 결국 케빈 맥키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노려봐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력적인 포지션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는 말은 결국은 로터리 당첨 과정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만약에 1픽을 또 먹게 된다라고 하면 케빈 맥키나라는 선수까지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크게 만드는 과정을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역시나 올해도 꽤 많습니다. 벤베리 선수 올해 끝나고요. 스키너 선수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레디도 마찬가지고 클랭베리 1년 계약이었고요. 페로로 선수 릴레그레는 사실은 저는 데리고 가도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리턴이 정말 크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들 트레이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려서 이제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고 데하르네랑 네덜코비치까지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이 만료되는 자원입니다. 이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당연히 픽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픽이 되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선수들. 실제로 이제 작년 오타와랑 트레이드를 할 때 세텔룬드 보내면서 뭐 오스탑추크라든가 이런 선수를 데려왔었잖아요. 좀 젊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하부 라인에서 좀 쓸 수 있을 만한 직전감들. 이제 이런 친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에도 결국은 주축 자원들 여러 명 보내면서 트레이드를 받아왔잖아요. 트레이드로. 실제로 이제 지명권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받아왔고 요 1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선수를 많이 뽑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1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레이번스 버건 선수를 뽑으면서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골리 랭킹 중에는 넘버1 선수였었습니다. 이제 북미 랭킹 넘버1이었고 골리 전체 랭킹을 따져도 이제 넘버1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일 일찍 뽑힌 골리는 아니었어요. 제일 일찍 뽑힌 골리는 콜럼버스의 누구냐 안드레아노프, 그죠?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제일 먼저 뽑혔었는데 레이번스 버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가장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골리였었고요. 그리고 2라운드에는 콜 맥키니 선수를 뽑으면서 에너지 라인 센터 마찬가지로, 그죠? 왜냐면은 팀이 일단 기본적으로 셀러브린이랑 스미스라는 1, 2라인 센터를 볼 수 있을 법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미스가 2라인 센터가 아니라고 하면 미사가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부 라인을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센터를 좀 후보군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맥키니 선수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4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 선수 이름 진짜 어려운데 마고메드 술타노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 선수인데 어쨌든 참 이름이 왜 무하마둘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름 어려운 애를 좋아하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툴 괜찮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가 돋보이는 자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코모티프 사실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는 로코모티프 주니어에서 이제 항상 그랬지만 로코모티프 주니어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뽑혀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마고메드 술타노프 선수도 로코모티프 그쪽이 이제 로코 야로슬라빌,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된 선수인데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받아온 픽으로도 생각보다 좋은 선수를 많이 뽑았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도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이런 느낌의 방향성으로 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 바로 넘어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윌 스미스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올 시즌부터 일단 지난 시즌에도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활약을 펼쳤던 게 스미스였었거든요. 18골 27에서 45포인트 뽑았고요. 슈팅 성공률 14.2%나 올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슈팅에서의 좋은 그 평가, 그건 NHL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은 통용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슈팅 관련 보시면은 이 MR 미드레인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제 미드레인지, 롱레인지 통합을 했습니다. 미드레인지 슈팅 56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위 14%, 그리고 미드레인지에서 골 넣은 거 8골인데 상위 15%였었고요. 롱레인지에서 27개 시도를 했는데 상위 5%,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에서 2골 넣은 것도 상위 7%에 해당할 느낌이었기 때문에 슈팅에서의 툴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당연히 이걸 더 발전을 해야겠지만 이미 가능성 자체는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왜 근데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유망주 선수들이 얘는 이게 정말 확실한 툴입니다 라고 뽑았는데 실제로 그 툴이 상위 레벨에서 안 통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했다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근데 왜 제가 이 선수를 뽑았냐면은 센터로서의 경기력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오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6.5%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60분당 활동량 같은 경우에도 15.18kg밖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위 50%였었거든요. 근데 윙인데 15.18kg면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로서는 사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뛰어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오프 부분도 있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윙으로 쓰면은 더 유용한 자원이에요. 지금 당장도. 그리고 지금 당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뎁스 차트를 쭉 보셨지만 윙으로 윌 스미스를 윙으로 집어넣으면은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경쟁력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윌 스미스를 이제 3라인 이제 1라인 크러셰프 자리를 집어넣고 구드로 3라인 센터로 쓰고 크러셰프를 윙으로 돌린다라든가 사실 이게 더 아다리가 잘 맞고 훨씬 더 결과도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윌 스미스는 센터를 볼 수 있는 선수고 센터 자원이기 때문에 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면 센터를 일단은 초반에 키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올해 미사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번 드래프트에는 미사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윌 스미스가 센터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올해부터도 윙을 쓸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한번 센터로 더 테스트를 해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경기를 보시면은 윌 스미스 선수가 윙으로 나온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고 올해 윌 스미스 선수를 센터로 쓰는 경기가 더 많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올해부터 그냥 윙으로 전환을 하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볼거리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실 텐데 뭐 무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역시나 뭐 당연히 탑은 이제 마이클 미사 선수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즌 세기너 스피릿에서 65경기에서 62골 72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선수 같은 경우 전반적인 기량이 굉장히 좋은 투웨이 센터입니다. 뭐 스케이팅이 뭐 그나마 조금은 그런데 그래도 뭐 스케이팅도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수비적인 기여라든가 뭐 사실은 슈터로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니어의 무대에서 65경기에서 62골을 기록을 했지만 이 선수가 슈팅 툴이 정말 S급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62골을 기록했으니까 S급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당연히 슈팅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반적인 기량이 무척 뛰어난 투웨이 센터라고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 샘 디킨슨 선수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런던에서 뛰었었고 29골 62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도 스케이팅을 활용한 수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최초에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였었는데 공격 부분에서 정말 크게 발전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서 이 선수도 어쩌면은 정말 좀 공수겸장의 투웨이 그 수비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킨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수비에서의 핵심 자원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윙으로서 체른 쇼프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퀸튼 머스티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체른 쇼프를 뽑은 이유는 뭐 미사 때문이죠. 결국 그죠. 세기노 같이 뛰면서 23경기에서 19골 36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마르통 선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파워포워드예요. 신장적인 부분도 좋고 개인 기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겸비가 된 파워포워드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미사 선수를 결국 이제 이변 없이 지명을 했죠.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가 2순위부터는 좀 혼전 같은 느낌이 많이 좀 혼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사를 뽑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미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 선수를 지명한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셀러브린이랑 함께 확실하게 투웨이 센터로 1, 2라인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 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뭐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 2라인 센터가 모두 이제 공수 양면에서 힘을 쓸 수 있는 투웨이 센터가 이제 일단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디키슨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발전을 하면서 일단 어쨌든 이제 좀 공수 겸장의 투웨이 수비수가 될 법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압박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약점이 아직은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얼마나 고쳐질지는 NHL 레벨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압박 상황에서 좀 약점이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공격에서도 발전을 했으니까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사 선수의 또 좋은 점은 체른 쇼프, 아까 체른 쇼프 말씀을 드렸죠. 체른 쇼프가 사실은 미사랑 같은 팀에 뛰면서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라인에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사 선수의 지명을 한 거는.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1, 2라인 센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컬러를 공유를 한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팀 컬러 구축에도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라인 센터가 이렇게 정말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드워킹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여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의 귀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언젠가는 셀러브리니가 정말 팀의 에이스가 될 것이고 정말 이제 팀의 정말 주장이자 에이스 같은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고 미사도 비슷한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공격수들도 사실은 이렇게 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에서 전반적인 팀 컬러를 구축을 하는데도 용이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체렌쇼프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호흡을 이미 맞춰본 이런 라인을 구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샤크스의 이런 탑3 유망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할 만한 측면 자체가 좀 많은 이제 그런 선수들이라고 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시대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엄청난 또 생각보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주 그렇게 경험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론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조금은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성적이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정말 몇 년 뒤에는 굉장한 파워하우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일관적으로 팀을 꾸려나가는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팀을 운영을 해나가는 이런 그림들을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확실하게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정말 이제 한 수 시즌 내에는 정말 예전처럼의 그런 이제 맹주로서 서부의 맹주로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샤크스의 이런 부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마무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에 2팀씩 해가지고 프리뷰 같은 로스터 프리뷰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